자, 이렇게 우리가 종목 상담까지 알아봤고요. 바로 증시 이슈 분석 썰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이 환율 전쟁을 넘어서서 이 보복 관세 대결에 이어서 현재 이 코로나19 책임론에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이슈가 나왔었죠. 현재 홍콩 사태가 다시금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미중 간 1차 무역 합의 이후에 수면 아래로 좀 수그러졌었던 이 홍콩 시위대 사태도 올해 이 양회죠. 전인대에서 이 중국이 홍콩 보안법 상정으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처럼 인권법과 보안법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홍콩 시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특히나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홍콩 시위대 사태가 재연됨에 따라서 이 홍콩 증시 자체가 연일 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또한 현재 중국 양회 내용과 함께 이 미중 신냉전으로 가는 우리가 투자 전략, 종목 전략까지 우리 김보스타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님, 네. 우리가 홍콩 이슈부터 중국 양회 내용까지 오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슈 주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양해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왔길래 홍콩 보안법이 이 난리인가? 예, 미중 신냉전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가? 근데 시장은 왜 오르는가? 이런 내용으로 네. 예, 도대체 이 정도면 왜 오르지?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강합니다. 일단 코스닥은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퍼진 다음에 이후 수익률은 전 세계 최 1위예요. 코스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만큼 빨리 극복했고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여기저기 맞습니다. 오늘 네. 제가 아는 분이 그 확진자하고 한번 접촉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음성 나오셨어요. 근데 다행이네요. 예, 마스크 항상 꼭 끼고 네. 청결 확실히 하신 분인데 제발 좀 우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빨리 끝나야 보란 듯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정말 보란 듯이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럽 저도 어릴 때 클럽 네. 되게 많이 끝나야 가봤는데 돼요. 네. 클럽 많이 다녔는데 클럽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잠깐 좀 쉬면 돼요. 예, 잠깐 네. 쉬시면 되시고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열심히 추면 되는데 일단 본론 내용을 하죠. 중국 양해 내용. 네. 중국 양해 어떻게 갔냐. 중국 전인대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 GDP 목표치 발표 안 할 거다. 맞습니다. 정말. 발표 안 했습니다. 네. 이거 발표할 리가 없어요, 얘네들이. 근데 제가 재정 적자율이 몇 %인지 한번 보자. 그거에 대비해서 GDP 성장률을 유추할 수 있다는데 재정 적자율을 3.6%로 확정을 했습니다. 재정 적자율이 작년에는요, 중국이 2.8%였어요. 2.8%인데 지금 한 2% 깎아먹었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1.6%. 실망이에요. 한 못해도 4.5%가 갈 줄 알았는데 네. 그럼 일단 2% 깎아먹고 1.6% 재정 적자율 추가로 한다는 얘기라서 그걸 따지고 보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3, 4% 자꾸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GDP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지켜요. 때려 맞춰서라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조작해서라도 지키는 국가니까. 참 신기해요. 네. 신기한 게 아니라 뭐 조작해서 지키니까요. 이 나라는. 근데 이제 일단은 재정 적자율 3.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미달했고요. 특별국채 1조 위안 발행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실망했어요. 특별국채 1조 위안 발행을 이제 결정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3조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2조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지방정부 채권 상향 조정했는데 뭐 이건 원래 예상치대로 거의 비슷하게 간 것 같고요. 통화정책은 약간 중립으로 가고 인프라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특별국채를 별로 발행 안 했으니까 인프라 투자 증가가 더 줄었겠죠. 예, 증가율이 좀 줄었을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중국 실망이야 뭐 이런 전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국이 이제 갑자기는 아니죠. 네. 원래 전인대에서 중국 국가보안법을
상정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중국이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상원이 한 2주 전에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감사를 따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국가보안법 너 이거 하면 미국은 아 그래 그럼 일단 우리는 일단 먼저 미국이 먼저 친 거죠. 중국은 하겠다고 말만 한 거고요. 미국이 먼저 친 건 맞습니다. 상원에서 이제 중국 기업을 회계감사 받지 않으면 미국 회계감사 받지 않으면 회계감사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하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중국 기업들 많이 상장돼 있는데 네. 저는 중국 기업들 차이나 그레이트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저는 안 봅니다.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거 믿다가 종목 여러 개 상장 폐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뭐 미국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중국이 막 엄청 이렇게 확대해서 갈 필요 없는 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상장 폐지할 사유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이제 대만에 미국산 어뢰 판매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건드렸죠. 중국도.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 가보자 하면서 이제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정했어요. 상정한 거고요. 원래는 일국양제, 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인데 두 개의 이제 통치 제도가 있어요. 중국은 홍콩과 중국 자체가 네. 달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홍콩에서 관련된 법은 홍콩 의회에서 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일국양제에서 중국이 단설난 게 네. 전인대에서는 홍콩 그게 법을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라고 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전인대에서 이거를 제정을 하니까 반발이 좀 심한 거고요. 네. 폐막일이 이제 전인대 폐막일이 28일입니다. 28일인데 전인대에서 만약에 제정이 되면 2개월 내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후에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월에 끝나면 6월, 7월, 8월이면 효력을 갖거든요. 8월 초에.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 이거 통과하면 미국은 바로 미국 홍콩 정책법을 폐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 내용은 뭐냐면 특별 우대하는 네. 내용, 홍콩을 특별 우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본토가 아니라는 개념에서 25%의 관세 부과를 면제해 준 상태거든요. 홍콩은. 근데 이 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네. 중국은 제조업보다는 금융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미국 홍콩 정책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원래 이제 국가보안법은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고 네. 미국 홍콩 정책법을 미국이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다분한 게 이게 원래 내용을 보시면은 1997년에 홍콩이 영국에 중국에 반환된 후에 서방 국가들이 홍콩 주민의 불안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제 특권을 좀 부여했어요. 네. 유럽에 있는 나라부터 미국에서. 근데 이게 이제 1992년에 미 의회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로 이제 분리된 독립체로 대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러한 혜택 지속 여부는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 선언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홍콩의 높은 자율성과 그다음 법치를 50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네. 근데 아직 50년 안 됐고요. 되려면 좀 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은 근데 대통령이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없죠. 네. 그냥 바로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콩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그럼 홍콩의 국가보안법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미국 홍콩 정책법까지 폐기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 27, 28일 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홍콩 국가보안법 내용은 분열 또는 홍콩 내에서 홍콩 시내에서 홍콩 시민들이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에 대한 간섭 처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시위하지 말라 얘기예요. 홍콩 너네 시위하지 말라. 지금은 근데 약간 합리적이에요. 왜냐? 지금 코로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안 돼. 일단 많이 모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일단 많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부분은 뭐 강정진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가신 다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결국은 홍콩 시위를 탄압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처벌 규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국 내 규정 보면 한 30년형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크네요. 예. 네.
그래서 최대 30년형입니다. 최대. 그래서 27일, 28일이 좀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중 신냉전 관련주를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27, 28일 날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제정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국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정할 것 같습니다. 제정하면 이제 미국 홍콩 이 법을 파기하느냐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뭔가 무역 전쟁 비슷한 게 또 발발하느냐인데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관련주로 이제 보통 히토르 관련주를 맨 처음 찾아봐요. 근데 유니 오늘 밀렸거든요. 네. 오늘 차트 보시면 오늘 밀렸는데 어차피 히토르 관련주 유니온이 대장주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대장주기 때문에 저는 27, 28에서 단기 베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다립시다. 일단 6,400원까지 한번 네. 기다려 보고 가격 오면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전략. 단기 트레이딩 자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팍스니아 TV 김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네. 단기 트레이딩 자리 얘기 드릴 테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샘표 같은 종목도 있어요. 샘표 같은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대두 관련주입니다. 대두가 이제 중국이 이제 수입 안 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면 네. 대두가가 폭락하니까 폭락하면 샘표가 오히려 이득 보지 않겠냐는데 이거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시장은 이걸 원하니 네네. 예,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저는 한 52,500원을 지켜주면 샘표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그 다음 좀 보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화웨이 관련한 원래 이제 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인 네네. 거고 화웨이 관련해서 더 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 부품주가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DKT부터 해가지고 DKT 보시면 아시겠죠? 별로 네.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한참 얘기했던 세경하이테크 예전에 세경하이테크처럼 정말 안 가지면 없습니다. 네. 예. 폴더블 관련주인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는 폴더블 관련주 말고 좀 더 보편적인 스마트폰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MC넥스가 좀 지금 현재 다시 눌리고 있으니 이런 종목을 좀 우리가 지켜보시는 전략이 네. 훨씬 더 좋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